그 여자는 내 밥상을 차려줬고 내 옷을 개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내 남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부드럽게 그 둘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김말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죠. 서울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남편 박도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도윤이는 저보다 4살 많습니다. 79이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어느덧 5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하지만 언제나 함께였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활기찹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예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동네 노인의 활동도 열심히 하죠. 요즘도 일주일에 3번은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거기서 바둑도 두고 친구들도 만나요. 가끔은 등산도 다녀오죠. 저는 그런 남편이 대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집에만 계시는데 도윤이는 달라요.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활력을 유지하죠.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좀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목도 아파요. 청소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죠. 집안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이 집은 꽤 큽니다. 방이 4개나 되고 마당도 넓어요. 젊었을 때는 혼자서도 거뜬히 관리했는데 이젠 힘들더군요. 걸레질 한 번 하고 나면 며칠은 쉬어야 해요.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도움이 좀 구하면 안 될까요?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어요. 괜찮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도윤이도 나이가 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결국 도우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을 통해 소개를 받았어요. 몇 분을 면접했는데 마지막에 만난 분이 정화였습니다. 정화는 52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20살 넘게 어리죠.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밝은 미소까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화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면접을 하는 동안 정화의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존댓말을 정확히 쓰고 대답도 또박또박했어요. 일주일에 닷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조건도 합리적이었죠. 이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남 쪽 부잣집에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 집 아드님이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어요. 경력도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정화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괜찮은 분 같은데요. 남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정화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정화가 처음 출근한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모님, 정화입니다.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제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정화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집안을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거실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요. 화장실은 이틀에 한 번씩이요. 주방은 설거지랑 정리만 부탁드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성실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빨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화가 물었어요. 세탁기 돌리는 건 제가 할게요. 깨서 정리하는 것만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대답도 시원시원했죠. 첫날부터 정화는 일을 잘했습니다. 청소를 꼼꼼하게 하더군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었어요.
걸레질도 깔끔했고 정리정돈도 완벽했습니다. 역시 경력이 있으니 다르네. 속으로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아 씨, 점심 드셔야죠. 같이 먹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싸운 게 있어요. 정아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이었어요. 그것만 먹으면 어떡해요. 반찬 좀 드세요.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어요. 혼자 삽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아이는 없어요. 정화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죠.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저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사모님. 이제는 익숙해요. 정화는 금방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오후 내내 정화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도 깨끗이 했어요. 정화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내일 뵙겠습니다. 정화는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새 도우미 어때요? 남편이 물었어요. 아주 좋아요.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저는 만족스럽게 대답했죠. 다행이네요. 도윤이도 기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매일 성실하게 출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죠. 일도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사모님, 이것도 제가 할까요? 스스로 찾아서 일했어요. 정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잠깐씩 쉬면서 대화를 나눴죠.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중매로 만났죠. 그때는 다들 그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 넘게 함께 사신 거죠?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부럽습니다, 사모님. 정화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정화 씨도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정화가 물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항상 행복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행복하다뇨.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러워요. 이렇게 큰 집에서 남편분과 함께요. 정화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죠. 집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청소할 곳만 많아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아 보여요. 정화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정화를 좋아했습니다. 일 잘하는 분이네요. 자주 칭찬했죠. 그러게요.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안일이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정화는 도윤이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남편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고마워요. 그냥 물 한 잔만. 도윤이는 겸손하게 사양했죠. 아니에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정화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말했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이것도 제 일이에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우리 집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저녁에는 웃으며 퇴근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이었죠. 저는 정화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안일 걱정이 없어졌거든요. 청소도 빨래도 정리도 다 정화가 했어요. 저는 그저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됐죠. 도윤이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편해 보여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화 씨 덕분이죠.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네요. 도윤이도 동의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요. 정화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저 성실한 도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정화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정화가 물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얼마 후 따뜻한 차가 나왔죠. 녹차예요. 건강에 좋대요. 고맙습니다. 저는 차를 받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마당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구나.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도 곧 변화의 계절이 올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경로당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저녁 준비됐어요. 저는 주방에서 대답했어요. 도윤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옆을 지나가는데 낯선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었죠. 여자 향수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향수 뿌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향수요? 안 뿌렸는데. 도윤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이상하네. 뭔가 향기가 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분명 향수 냄새였어요. 달달하고 화사한 향이었죠. 남자 향수 치고는 너무 달았습니다. 요즘은 남자 향수도 이렇게 달콤하구나.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도윤이는 아무렇지 않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넣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밥 먹어요. 네, 지금 가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익숙한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화가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어서 와요. 저는 대답하면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정화가 지나갈 때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화사한 향이었죠.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어제 도윤이 셔츠에서 난 향기였어요. 정화 씨, 무슨 향수 쓰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시중에 파는 거예요. 예쁜 향이죠?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향이 좋네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도윤이 셔츠에서 정화의 향수 냄새가 났다니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뭐부터 할까요? 정화가 물었어요. 아, 거실 청소부터 해주세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는 청소 도구를 꺼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화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친절하게 대했죠. 저는 제 의심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도윤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5시쯤 오는데 그날은 7시가 넘어서였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경로당에서 바둑 한 판 더 뒀어요. 도윤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밥 시켰어요. 빨리 씻고 와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들뜬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그 향기가 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남편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도윤이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김 선생이 바둑을 정말 잘 두더라고. 그래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 셔츠에서 난 향수 냄새. 정화의 향수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혹시 정화가 빨래를 하다가 셔츠에 묻은 걸까요? 아니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닿은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억지스러웠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아침 일찍 나갔어요. 경로당 가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배웅했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밝게 인사했죠. 어서 와요.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모님, 어디 편찮으세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침에 좀 잠을 못 잤어요. 변명을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화에게 물어봤어요. 정화 씨, 혹시 어제 사장님 만났어요? 사장님이요? 아니요, 왜요?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저는 얼버무렸어요. 사장님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점심을 먹었죠. 오후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증거도 없고 그저 향수 냄새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화가 퇴근 준비를 했어요. 사모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저는 배웅했죠. 정화가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화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벌써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도윤이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뭐 좀 드세요. 저는 과일을 깎아내놨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는 받아서 먹었어요.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은 조용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도윤이는 편하게 자고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죠.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화가 아니면 저 자신이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찍 나갔어요. 일찍 가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체육대회 준비한대요. 그래요, 다녀와요. 저는 배웅했죠. 정화가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평소처럼 밝았어요. 어서 와요. 저는 대답하면서 정화를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죠. 사모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정화가 물었어요. 왜 그래요? 요즘 사모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부인했어요.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진지했죠. 괜찮아요, 정말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정화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도윤이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8시가 넘어서였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다 보니 늦었어요. 도윤이는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씻고 밥 드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알았어요. 남편 셔츠에서 또 그 향기가 났습니다. 정화의 향수 냄새요. 우연이 아니었죠.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밤에 도윤이가 씻으러 욕실로 갔어요. 저는 남편의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죠. 틀림없었어요. 정화의 향수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나왔어요. 왜 아직 안 주무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금방 잘게요. 저는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을, 제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죠. 세면대 옆에 결혼 반지를 벗어놓았습니다. 평소 습관이었어요.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로션을 발랐죠. 그리고 반지를 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분명 여기 놨는데요. 세면대 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없었어요. 바닥도 찾아봤죠. 혹시 떨어졌나 싶어서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욕실 구석구석을 다시 찾아봤죠. 세탁기 뒤도 보고 변기 옆도 봤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50년 넘게 낀 반지요. 도윤이가 결혼할 때 끼워준 거였죠. 제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제 반지 못 봤어요?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반지요? 못 봤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욕실에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 거예요? 도윤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저는 다시 욕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찾아봤어요. 서랍도 열어보고 선반도 뒤졌죠. 하지만 반지는 없었습니다. 정화가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죠. 정화 씨, 혹시 욕실 청소할 때 반지 못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반지요? 무슨 반지요? 정화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제 결혼 반지요. 욕실 세면대에 놨는데 없어졌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청소하다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 조심히 청소했어요. 정화는 당황한 것 같았죠. 그럼 어디 갔을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정화가 제안했어요.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욕실을 뒤졌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봤죠. 하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모님, 혹시 다른 데 놓으신 건 아닐까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여기 뒀어요. 저는 확신했죠. 매일 아침 똑같은 곳에 놓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찾아다녔죠.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반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상했죠. 새로 하나 사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반지예요. 저는 언성을 높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지를 포기했어요. 아마 어디 빠진 것 같았죠. 하수구나 틈새 같은 곳에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화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정화가 테이블을 닦다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뭔가 반짝였어요. 햇빛에 반사되는 금속 같았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반지였어요. 정화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고 얇은 금반지요. 제 반지와 똑같이 생겼죠. 정화 씨, 제가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정화가 돌아봤어요. 그 반지 어디서 구했어요? 제가 물었죠. 정화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네, 그거요. 저는 정화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 이건요. 정화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잃어버린 거 주어서요. 제가 잃어버린 거라고요? 저는 되물었죠. 네, 한참 전에 마당에 떨어진 걸 주었어요. 정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어요. 그래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네, 그냥 반지인 줄 알았어요. 사모님 거인 줄 몰랐죠. 정화는 태연했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러세요. 정화는 반지를 빼서 제게 줬습니다. 저는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어요. 제 반지가 맞았습니다. 안쪽을 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MSDY. 말순과 도윤의 이니셜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죠. 정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욕실에서 사라진 거예요. 마당에서 주운 게 아니었죠. 정화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 반지 안쪽 좀 보세요. 저는 반지를 정화에게 보여줬어요.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글씨를 본 거예요. MSDY라는 글씨를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화는 말을 더듬었어요. 제 결혼 반지예요. 일주일 전에 욕실에서 없어진 거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어떻게 마당에서 주웠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반지에는 저희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저는 정화를 똑바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가져갔어요? 저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정화는 도둑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화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료 사모님?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직설적으로 물었죠. 사장님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화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 마세요. 사장님 셔츠에서 당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정화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그건, 그리고 이 반지까지. 우연이 아니죠. 저는 반지를 꽉 쥐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정화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알아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정화는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했어요. 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MSDY 50년의 약속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확신했습니다. 도윤이와 정화는 선을 넘었어요. 반지는 그 증거였죠. 제 결혼 반지를 정화가 끼고 있었다니요.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죠. 어서 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요. 좋네요. 도윤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평범한 얼굴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해고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보, 정화 씨 오늘 안 왔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만뒀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죠. 왜요? 개인 사정이래요. 거짓말이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편이 거실로 가서 TV를 켰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옆에서 도윤이는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50년 쌓아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가정을, 제 삶을 지킬 거예요. 좋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도윤이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찾을까요? 반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여보, 밥 먹어요. 도윤이를 깨웠습니다. 네, 일어날게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새 도우미 구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찾아봐요. 알겠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로당 갔다 올게요. 그래요, 다녀와요. 저는 배웅했어요. 도윤이가 현관문을 나섰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했죠. CCTV 설치 방법. 여러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메라를 쉽게 살 수 있더군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즉시 주문했습니다. 이틀 후 택배가 왔어요. 작은 상자였죠. 안에는 동전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도 함께 왔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앱을 깔면 됐어요. 저는 설명서를 보며 따라했죠. 1시간쯤 걸렸습니다. 이제 어디에 설치할까?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이 좋겠더군요. 도윤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죠. 책장 위에 카메라를 놨습니다. 책 사이에 숨겨뒀어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완벽해. 저는 만족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죠. 소파, 테이블, TV까지 다 찍혔습니다. 녹화 버튼도 눌러봤어요. 잘 작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저는 평소처럼 맞이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녹화 화면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혼자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 지쳐가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일일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죠. 2시간쯤 집을 비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화 화면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도윤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 10분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죠. 정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화는 분명히 해고했는데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열쇠를 어떻게 가진 걸까요? 정화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일어나 정화를 맞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정화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옆에 앉았죠.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도윤이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손을 꽉 쥐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집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윤이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봤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서로를 보고 웃었죠. 친밀한 분위기였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현관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었죠. 정화가 나갔습니다. 도윤이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증거를 찾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해, 말순아.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입모양을 자세히 봤어요. 도윤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었죠. 화면을 멈추고 도윤이의 입술을 봤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입모양을요. 이젠, 당신, 없인 단어들을 조합했어요. 이젠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50년을 함께 살면서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화를 내면 안 됐죠. 냉정해야 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효과적이니까요.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외출하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죠. 어서 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어요.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을 했죠. 그래요. 심심했겠네요.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화를 만났다는 걸 숨기고 있었죠. 여보, 오늘 경로당 안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쉬었어요. 집에서 좀 쉬었죠.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아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거짓말할 테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복수할까요? 그냥 이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제대로 벌을 줘야 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요. 도윤이와 정화. 그들이 저를 배신했듯이 저도 그들을 배신할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요.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영상 하나로는 부족했죠.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할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이의 핸드폰에서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몰래 봤죠. 메시지가 있었어요. 정화와 주고받은 거였습니다.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죠. 읽으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노골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메시지들이 있었죠.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이 배신자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죠.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 계획도 세웠어요. 복수를 시작할 때였죠. 좋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도윤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그게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외출한 뒤였죠.
벨이 몇 번 울리고 정화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정화 씨, 저예요. 사모님? 놀란 것 같았죠. 다시 일하러 올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게. 정화는 당황했어요. 지난번 일은 제가 오해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거짓말을 했죠. 정말요? 정화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다시 와주세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화는 기뻐했어요.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단계가 성공했어요. 정화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함정 속으로요. 다음 날 정화가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조심스럽게 인사했죠. 어서 와요. 오늘부터 다시 부탁해요.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안도한 것 같았어요. 저를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정화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간식도 챙겨주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정화는 점점 경계를 풀었어요. 사모님, 저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날 정화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 잘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급히 돈이 좀 필요한데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요? 정화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친구가 아파서요. 도와줘야 하는데.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여보한테는 말하기 싫어요. 왜요? 걱정할까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집에 비상금이 있어요. 금고예요. 금고요? 네,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금고가 무거워서 혼자 못 열겠어요. 거짓말을 계속했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화가 제안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사모님. 고마워요, 정화 씨. 저는 안도하는 척 했어요. 금고가 어디 있어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안방 옷장 안에 있어요. 번호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정화를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옷장을 열고 금고를 보여줬죠. 이거예요. 번호는 428이에요. 428이요? 네, 제 생일이에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번호를 눌렀어요. 금고 문이 열렸죠. 안에는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흰색 봉투 좀 꺼내줘요. 제가 말했어요. 정화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실은 신문지였지만요. 이거예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고마워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천만에요, 사모님. 정화는 웃었습니다. 금고는 그냥 열어놔요. 나중에 제가 닫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안방에 남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함정을 설치한 겁니다. 금고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숨어 있었어요. 방금 모든 게 녹화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어요. 정화도 평소처럼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들어갔죠.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였죠. 도윤이와 정화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멈춰서서 들었어요. 금고 번호 알아냈어요.
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도윤이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네, 사모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잘했어. 도윤이가 칭찬했죠. 안에 돈이 많던데요. 얼마나? 봉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은 제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를 다시 고용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언제 가져올까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돼. 도윤이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정화가 대답했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타서 심호흡을 했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완벽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외출한 날이었어요. 병원에 간다고 했죠. 오후 내내 집을 비울 거라고요. 도윤이와 정화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CCTV를 보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봤죠. 오후 2시쯤 정화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요. 도윤이도 이미 집에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났죠. 화면을 통해 봤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안방으로 갔어요. 금고 앞에 섰죠. 정화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428.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정화가 안을 들여다봤죠.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화가 말했어요. 가져와. 도윤이가 명령했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하나씩 꺼냈어요. 3개의 봉투가 나왔죠. 도윤이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서 돈다발이 나왔어요. 사실은 위에만 진짜 돈이고 아래는 신문지였지만요. 이것만 해도 3천만 원은 되겠는데.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많네요. 정화도 기뻐했어요. 이걸로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도윤이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당신이랑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녹화됐어요. 절도의 증거였죠. 그리고 부정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아직 가져가지 않은 거죠. 나중을 기약한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큰 소리로 말했죠. 도윤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 도윤이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화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았죠. 영상, 메시지, 사진까지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향했죠. 손에는 증거가 담긴 USB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치정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절도와 사기야.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접수대로 갔어요. 고소하러 왔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죠. 어떤 사건이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절도와 사기예요.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갔죠.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남편과 가정부가 공모해서 제 재산을 훔치려고 해요. 담담하게 말했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영상과 메시지 기록이 있어요. USB를 건넸습니다. 형사님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을 열어봤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윤이와 정화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었죠. 돈을 꺼내는 장면도 나왔어요. 형사님은 진지하게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 시도네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고소하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알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모든 걸 자세히 적었어요.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며칠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복수가요. 그들은 곧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도윤이는 아무것도 몰랐죠.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었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박도윤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죠.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가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부인께서 고소하셨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 씨도 같이 체포됩니다. 지금 다른 팀이 가고 있어요. 정화요?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네, 공모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죠. 도윤이는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가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말수나 제발. 가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도윤이는 경찰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슬퍼야 할까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며칠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서니 도윤이와 정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해 보였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영상과 메시지들이었죠.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도윤이와 정화가 금고를 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돈을 꺼내는 장면도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 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명백한 절도 미수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피고인 박도윤은 배우자를 속이고 피고인 정화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메시지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죠. 보고 싶어요. 저도요. 달콤한 대화들이 낭독됐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죠. 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은 2시간쯤 계속됐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저도 증인석에 섰죠.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1달 전쯤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검사가 동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고 번호를 일부러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필요해서 알려준 거예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잖아요.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님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죠. 저는 법원을 나섰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갔어요. 이번에는 친구 몇 분이 함께 왔죠. 지지해 주시려고요. 판사님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도윤과 정아는 절도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또한 피고인 박도윤에게는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 원고 김말순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판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점을 고려했다.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정화는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당신들이 원한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면서요. 그럼 감옥에서 사랑하세요. 차갑게 웃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정화가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계속 울부짖었죠. 이제 와서 뭘 용서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작에 생각할 걸 그랬죠. 밖으로 나갔어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인,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떤 심정이세요? 담담해요. 짧게 대답했죠. 남편을 고소하기까지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 계획은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도윤이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제 집이에요. 제 공간이었죠. 남편의 흔적을 지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의 옷을 정리했어요. 상자에 담았죠. 나중에 보내줄 겁니다.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도윤이의 책들을 정리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치웠죠.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걸렸어요. 집이 깨끗해졌죠. 도윤이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집이 된 거예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집과 예금은 모두 부인 명의로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남편 몫은요? 법원 판결에 따라 최소한만 드립니다. 얼마나요? 전체 재산의 10%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것도 맞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법이니까요. 변호사가 위로했죠. 알겠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이는 감옥에 갔습니다. 정화도 마찬가지죠.
재산은 제 명의가 됐어요. 이제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와 정화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징역 3년의 형을 받았죠. 저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집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명의도 모두 바뀌었어요. 통장, 집 등기, 모든 서류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죠.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가 면회를 신청했대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전화로 말했죠. 부인, 한 번만이라도. 교도관이 설득했어요. 아니에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며칠 후 도윤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 봉투였습니다. 저는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버렸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정화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겉봉투에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죠. 2달쯤 지났을까요?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수감자 탈주 시도 사건. 화면을 보니 도윤이와 정화였습니다. 그들이 교도소에서 탈출을 시도했대요. 해외로 도피하려던 계획이었죠. 믿을 수가. 저는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실패했대요.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했죠.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추가 기소가 됐어요. 탈주 시도죄가 붙었죠. 형량이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도 방청석에 갔어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았죠. 사건이 유명해졌거든요. 노부부 배신 사건의 주인공들, 탈주 시도.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70대 남편, 50대 정부와 도주 계획. 법정이 시작됐어요. 도윤이와 정화가 들어왔죠. 두 사람 모두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감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피고인들은 왜 탈주를 시도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뭐라고요? 판사님이 되물었죠. 저희는 서로 사랑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었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사랑이라고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배우자를 배신하고 재산을 훔치려 한 게 사랑입니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정화가 울부짖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말해도 되겠습니까? 판사님께 여쭤봤죠. 말씀하세요. 판사님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정화를 똑바로 봤어요. 그게 당신들의 사랑이라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차라리 미움으로 살겠어요. 차갑게 말했죠. 진짜 사랑은 상대를 배신하지 않아요. 정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자리에 앉았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화는 계속 울고 있었죠.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메시지 기록을 보면 수개월 전부터 계획했죠. 화면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언젠가 우리 떠나요.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사모님 몰래 해야 해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또한 피고인 박도윤은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냈어요. 노인의 회계를 맡으면서 2천만 원을 빼돌렸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도윤이가 경로당 돈까지 훔쳤다니요. 그 돈으로 피고인 정화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검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명품 가방, 보석, 옷 등이죠. 영수증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50년 동안 저에게는 명품 하나 사준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생일에도 기념일에도요. 그런데 정화에게는 그렇게 많이 샀다니요. 피고인 박도윤,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죠.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렸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작에 생각할 걸 그랬죠.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정화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도윤은 절도 미수, 공금 횡령, 탈주 시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화는 절도 미수, 방조, 탈주 시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형량이 늘어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죠.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박도윤은 피해자 김말순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이 추가로 말했어요. 횡령한 공금 2천만 원도 노인회에 배상하라.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재산은 이미 제가 다 가져갔죠. 위자료를 낼 돈도 없을 겁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두 사람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정화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사모님, 부르려 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 소감 한 말씀만요. 마이크를 들이댔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없어요. 고개를 저었죠. 이제 남남입니다.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했죠. 배신자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CCTV는 이미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깨끗한 공간이 남았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어요. 따뜻한 녹차였죠.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도윤이는 감옥에 있고 정화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모든 걸 잃었어요. 한 달 후 도윤이에게서 이혼 동의서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서명이 돼 있었죠. 저도 서명했습니다. 망설임 없이요.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는 겁니다. 50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확정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이상한 축하였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집 명의를 다시 확인했어요. 김말순.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도 차도 모든 것이 제 것이었죠. 도윤이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5년을 살아야 해요. 출소해도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이 집은 제 것이니까요. 자업자득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뉴스에 나왔거든요.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박시직 큰일 났대. 하지만 사실을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 씨 참 대단하네. 잘 대처하셨어.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죠.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말수나 힘들었겠다.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뒤섞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완수했어요. 그들은 대가를 치렀죠.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시작이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윤이와 정아는 감옥에서 오래 지낼 겁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겠죠. 아니면 끝까지 사랑이었다고 우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첫 문장이었죠. 50년의 결혼이 끝났다. 배신자와의 인연이 끊어졌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잘자 말수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눈을 감았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집 앞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죠. 공기가 상쾌했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5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았거든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혼자가 편했습니다. 집안일도 제 손으로 했어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요. 도우미는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생각이 나서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죠. 정화가 청소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야 깨끗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도윤이의 흔적도 마찬가지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죠. 햇살이 거실을 밝게 비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닦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공간을 제가 관리하는 기분이 좋았죠.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였어요. 향이 좋았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노부부 재산 분쟁, 아내의 지혜로운 대응으로 종결. 자막이 떴습니다. 제 사건이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뉴스에 나오고 있었죠. 피해자 김 씨는 냉정하고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앵커가 말했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정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화면에 법원 장면이 나왔어요. 현재 두 사람은 징역형을 살고 있죠. 이 사건은 노년 여성의 지혜로운 대처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나와 말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았죠.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혜로운 대처라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SNS에서는 김 씨를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영웅이라니 과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지킨 것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가을 국화였죠. 노랗고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꽃을 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죠. 예쁘네. 손으로 꽃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향기도 좋았죠. 이 꽃들처럼 살아야지.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였어요. 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이었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렸어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김 선생님, 오늘 수업 어땠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계속 다니세요. 격려해줬죠.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강하세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으시니 견뎌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맞아요. 대단하세요. 친구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벌써요? 네, 도윤 씨 친척들이 대신 냈대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게 중요했습니다. 횡령한 공금도 노인회에 배상됐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됐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죠.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집들이 겸 새 출발 파티였어요. 5분이 오셨죠. 와, 집이 정말 깨끗하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혼자 다 정리했어요. 대단해, 말순아. 칭찬해줬어요. 저녁을 차려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불고기, 잡채, 나물 등이었죠. 맛있겠다. 친구들이 기뻐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말순아, 정말 잘 이겨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앞으로 계획은 뭐야?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웃었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요.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눴죠.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치웠죠.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죠.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좋은 하루였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오늘 같은 날들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행복한 날들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배신은 더럽지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복수는 맑구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복수는 깨끗했습니다. 정당했고 정의로웠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정화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는 제 인생과 무관한 사람이었죠.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변명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요. 저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행복하게, 당당하게요. 누구도 다시는 저를 배신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말순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악몽도 없었죠.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상쾌한 기분이었죠.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커피를 내려 마당에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고소했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죠.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50년의 결혼이 끝나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걸요. 감사해, 도윤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배웠어. 배신 덕분에 제 자신을 발견했죠. 제 강함을 알게 됐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저 꽃들처럼 피어날 겁니다. 제 색깔로요. 7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죠. 요가 수업도 있고 친구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있었지만 당당했죠.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잘 살자, 말순아.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했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죠. 더 이상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뿌듯했습니다. 다녀올게. 빈집에 말했어요. 문을 잠그고 나왔죠.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요. 도윤이와 정화는 대가를 치렀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죠. 하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제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것이었죠. 배신은 더럽지만 복수는 맑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저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순아, 왔어? 응, 왔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몸을 움직이며 마음도 가벼워졌죠. 땀을 흘리고 나니 상쾌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친구가 제안했어요. 좋아. 함께 식당으로 갔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아, 요즘 정말 밝아 보여.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더.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밝아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배신의 아픔, 분노, 슬픔을요. 이제는 가볍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빌리러요. 요즘 독서에 빠졌거든요. 새로운 취미였죠. 어떤 책 찾으세요? 사서가 물었습니다. 인생에 관한 책이요. 여기 이런 책은 어때요? 추천해 줬어요. 다시 나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딱 제게 맞는 것 같았어요. 빌려서 나왔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어요. 첫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죠. 책을 읽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파 주방으로 갔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와 밥이었죠. 혼자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정화가 하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했습니다. 뿌듯했어요. 이제야 깨끗하네. 제가 정화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 깨끗했습니다. 마음도 집도요. 거실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허브차였어요. 향이 좋았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부부 재산 분쟁 사건, 교훈을 남기다. 제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통해 노년의 재산 관리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교훈이라니요. 사실 간단했어요. 배신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었죠.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배신은 더럽지만 복수는 맑구나.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이 말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더러운 배신을 받았지만 깨끗한 복수로 갚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요. 그래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잘자 말순아. 스스로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잘 살았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죠. 악몽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벽 꿈을 꿨습니다. 꽃밭을 거니는 꿈이었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꽃밭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순아. 돌아보니 엄마였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된 엄마였죠. 엄마, 잘 살고 있구나. 엄마가 웃었습니다. 네, 엄마.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가 저를 안아줬죠.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네, 엄마.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죠. 오히려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고마워, 엄마.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닦는 거야. 엄마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드는 거였죠. 아침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식사였죠. 혼자 먹었지만 즐거웠습니다. 하루를 계획했어요. 오늘은 마당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꽃을 심을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요. 정원을 제 색깔로 가꿀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다시 초대하려고 했어요.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저는 확신했어요. 배신도 복수도 끝났어. 이제는 행복만 남았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따뜻하고 밝았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은 더럽지만 복수는 맑구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제는 자유야. 75 김말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품격 있는 복수를 마치고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요.